여러분의 든든한 짝꿍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6월 학력평가 해설 5부 강의를 함께할 저는 김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5부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 자, 이번 영어 시험이요. 여러분 3월에 봤던 영어 시험이랑 비교를 하자면 3월 영어 때에는 흔히 말하는 킬러 유형 있지. 그러니까 오답률 막 70%, 80%에 달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한 2개 정도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평이하게 가긴 했지만 오답률 50%를 넘는 문제가 또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는 아니지만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 쭉 유지가 되면서 변별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 대한 난이도 어땠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쌤이랑은 38번 유형부터 함께 할 거고요. 자, 38번 무슨 유형입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야. 문장 삽입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찾는 유형인데요. 이거 어려워. 자, 순서 유형을 기껏 다 끝내고 났더니 또 어려운 유형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죠. 이 유형 2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해줘야 되겠고요. 접근하는 방법 당연히 주어진 문장 잘 읽습니다. 주어진 문장 잘 읽고요. 앞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만 얘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근거를 잡아야 돼. 절대 감에 의거해서 풀면 안 됩니다. 그냥 감적으로 여기 같아 라고 풀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정답은 찾지 못하는 속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 찾는 연습해줘야 되겠고요. 주어진 문장 잘 분석해보고 우리 1번 동그라미가 등장하기 전까지 즉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이구나까지 살펴줘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거 엄청난 힌트지 얘들아? 예시래 예시. 자, 그러니까 이게 예시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 이 예시가 등장할 적절한 중심 내용이 앞에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잖아. 자, 뭐에 관한 예시인지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 you rub your hands together quickly. The rub이라고 하면 비비다. 문지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너의 양손을 함께 quickly 빠르게 비비면 문지르면 그 양손은요 will get warmer 더 따뜻해질 거라니까. 자, 지금 뭐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해봐. 잠도 깰 겸 해봐요. 손을 빠르게 문질러 비비르는 거야. 그럼 어때? 쌤 손도 벌써 막 따뜻해졌어. 땀까지 날라 그래. 따뜻해질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다시요. 주어진 문장 뭐라고? 예시입니다. 네, 무슨 예시냐면 우리 손을 비비면 문지르면 얘네가 더 따뜻해질 거야. 지금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요 예시가 적절한 관련 내용이 앞에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가요. friction. 마찰에 관한 거구나. 오케이. 마찰력이죠. 마찰력은 힘입니다. 뭐 사이의 힘입니까? two surfaces. 2개의 표면 간의 힘인데요. 자, 이 2개의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they are sliding. 미끄러지고 있어요? 아니면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하고 있어요. across each other, 서로 엇갈려서. 그렇지. 우리 손을 비빈다라고 하는 것도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비비는 거잖아. 그것처럼 서로 엇갈려서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두 표면 간의 힘을 갖다가 마찰력이라고 한답니다. 마찰력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자, for example, 얘도 예시 나오네요. 마찰력에 관한 예시겠죠. 예를 들어서 when you try to push your book along the floor. 자, 바닥 위에서, 그러니까 바닥을 따라서 바닥 위에서 책을 갖다가 push, 밀려고 할 때 friction,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갖다가 difficult, 어렵게 만들 거래. 왜?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 책을 미는 것을 갖다가 difficult, 어렵게 만들 거랍니다. 자,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works, 작용을 하는데 in the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opposite, 반대의란 뜻이지. 뭐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The direction in which 이렇게 수식합니다. 어떤 방향이랑 반대로 작용한다고? The object is moving or trying to move.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아니면 움직이고자 하는 그 방향 있지?
걔랑은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이 마찰력이라고요. 지금 다시. 자, 만약 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는 여기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뭐라고? 마찰력이라고. 여기까지 내용 괜찮죠? 잘 따라오고 있지요? 과학 시간 아니야. 쌤도 여기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야. 자, 이어서 갑니다. So,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slows the moving object down. slow down, 속도를 늦추는 거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갖다가 slows down, 늦춘다고요. 그러니까 마찰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고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이제 1번 문장 나왔어요. 아직 손을 비볐더니 따뜻해진다 라는 예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어서 갈까요? The amount of friction, 마찰의 양은 depends on,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뜻이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the surface materials, 표면, 물질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은 뭐에 관한 내용? 마찰의 양이 표면, 물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잘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The rougher the surface is, the more friction is produced. 자, 이거 무슨 구문입니까? 이거는 짚자.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나왔습니다. 더비더비 구문이라고도 하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다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왜 rough라고 하면 거친이란 뜻이잖아. 즉, the rougher the surfaces, 표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the more friction is produced, 더 많은 마찰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표면 물질에 따라서 마찰의 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이 더 많이 발생하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도 이해했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지금 쌤이 칠판을 지운다. 칠판 표면이랑 이 지우개 바닥이랑 서로 만날 거야. 만났는데 이거 지금 미끄럽잖아. 표면이 거칠지 않으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잘 지워져요. 근데 만약 이 칠판이 아니라 거칠거칠한 사포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면 모래바닥, 자갈바닥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지우개를 쌤이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잘 안 되겠지, 그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찰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찰의 양은 표면 물질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이 더 많이 발생한대요. 자, 아직 3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자, 이어서 friction also produces heat. 마찰은 또한 뭐를 만들어낸다고? heat. 열을 만들어낸다고. 열을 발생시킨다고요. 얘들아, heat, 열 생각해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인 겁니까? 주어진 문장인 겁니다. 자, 마찰은 또한 열을 발생시켜요. 자, 마찰이 열을 발생시킨다. 예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if you rub your hands together quickly. 자, 지금 손을 비빕니다. 뭐를 발생시키는 거야? 마찰. 자, 마찰을 했더니요. They will get warmer. 더 따뜻해진대. 열을 만들어냈네. 자, 지금 무슨 예시? 마찰이 열을 발생시키는 예시라고요.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완전 적절한 예시네. 따라서 주어진 문장 몇 번에 들어갑니까? 4번에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 자, 우리 지금 예시라는 힌트 잡아서 근거를 바탕으로 4번 답으로 골랐습니다. 자, 이어서 friction,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a useful force, 유용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마찰이 왜 유용하지? It prevents our shoes slipping on the floor. 이거 방지해 준답니다. 우리의 신발이 slipping on the floor,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준대요. When we walk, 우리가 걸을 때. 우리 걸을 때 마찰이 없으면 그냥 막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마찰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발이 바닥 위를 미끄러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 지금 it
prevent 이어지는 두 번째 동사가요. 자, 그리고요. 막아줍니다. 마찬가지 뭐를 막아줍니까? 자동차 타이어가요. skidding on the road. skid 미끄러지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것도 막아줄 거야. 마찰이 없으면 자동차 바퀴가 막 미끄러져. 그럼 큰일 날 거 아니야. 이러한 면에서 유용한 힘이구나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우리 아까 앞에 내용까지 뭐라고? 마찰은 열도 발생시켜요. 그리고 방금 읽은 내용은 뭐라고요? 이게 되게 유용한 힘이에요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유용한지에 해당하는 이유까지 본 거죠. 자, 이어서 갑니다. When you walk, 너가 걸을 때. 자, 이 마찰력은 caused, 발생됩니다. Between, 뭐 사이에서? Between A and B 나온 거야. A랑 B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이 됩니다. The tread on your shoes, tread, 접지면, 그러니까 신발이 그 바닥이랑 닿아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너의 신발의 접지면이랑 그 땅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을 할 거래. 자, 그리고 이것은요, acting to 부정사 뭐 하는 역할을 할 거야? 무엇의 역할을 할 거냐면 grip the ground, 바닥을 잡아서 and prevent sliding,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까지 할 거야. 우리 앞에 나온 내용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마찰 덕분에 신발의 접지면이랑 바닥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이것이 바닥을 잘 잡아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찰력이 유용하구나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답 4번으로 잘 골라줬고요. 자, 우리 주어진 문장 겨우 하나 해결했는데 또 하나가 나왔어. 이 39번이요. 어려웠죠. 그쵸? 이 39번에 별표 한 3개 정도 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 이 39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대략적으로 한 57%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 그보다 더 많은 친구가 지금 이거 정답을 찾지 못한 거거든. 자, 일단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주어진 문장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엄청 길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어. 자, but 나오네. 앞 내용이랑 반대되는 내용 나오겠네? 정도만 파악을 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자, 가뜩이나 39번인데 남은 시간 촉박하잖아. 근데 아직 뒤에 40번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장문 유형까지 남았는 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빠르게 막 읽고 내려가다가 대충 여기인 것 같아 하고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길면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긴장도도 올라가고 그러면 원래 같으면 찾았을 답도 못 찾게 되거든. 얘들아, 이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는요. 적절한 시간 분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출문제 풀 때요. 그냥 막 풀지 말고 적절하게 스톱워치로 시간 분배하면서 39번에 오면 이 시간 즈음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39번을 풀 때에도 한 1분 20초 정도의 여유는 갖고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웠으면 답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감의 근거에서 답을 찾고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분석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but, 그러나 반전 일어났어. 앞 내용과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야. A blind person, 우리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자, 시각장애인은요. associate A with B의 구문갑니다. 다시 associate A with B라고 하면 A와 B를 연결짓다. A와 B를 연상하다. 즉 B를 통해 A를 연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상할 거랍니다. The same friend. 힌트 또 나왔지? The same friend. 같은 친구래, 같은 친구. 그럼 앞에 누구 얘기 나와야 돼? 이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자, 같은 친구를 연상할 거랍니다. with, 뭐를 통해서 연상할 거예요? A unique combination of experiences. 독특한 조합의 경험을 갖다가 이 친구를 연상을 할 건데요. 그 경험은 어디에서 온 경험입니까? 그들의 비시각적 감각에서 온 경험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비시각적인 감각, 뭐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많지요. 자, 그런 감각에서 온 경험이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비시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that 이하가 수식하고 있어요. act to represent that friend. 그 친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하는 비시각적 감각일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갖다가 지금 구현해야 돼.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근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통해서 거기에서 온 경험을 토대로 그 친구를 갖다가 연상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 친구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모습 말고 그 친구만이 갖고 있는 뭐 향기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 손의 촉감이라든지 그 친구의 목소리, 뭐 웃음소리 이러한 것들로 그 친구를 연상할 것이구나. 자, 주어진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지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근거 잡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뭐예요? 벗으로 반전 일어나고요. 자, 이 시각장애인이요. 그 같은 친구를 갖다가 연상할 거래. 근데 뭐를 사용해서 연상할 거래? 비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 친구를 연상할 거라고요. 자, 이렇게 주어진 문장 내용 잡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 내려가서 뭔가 여기 이상한데? 여기 약간 내용상 단절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는 부분에 넣어볼 거야. 자, humans born without sight. 이렇게가 주어입니다. 자, 인간인데요. 시력 없이 태어난, 즉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are not able to, 뭐 할 수 없습니까? 수집할 수 없습니다. 시각적 경험을 수집할 수 없을 거래요. 그래서 그들은 understand, 이해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데 전적으로 뭘 통해서 이해합니까? 그들의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즉 비시각적 감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처럼 다른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거랍니다. 자, 일단 지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지문의 주인공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선천적 시각장애인, 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이 사람들은 뭐를 사용해서? 시각이 아닌 감각을 사용해서 세상을 이해한대요. 우리 지금 첫 문장까지 내용 정리했고요. 사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핵심은 이미 잡은 거거든. 자, 이제 논리적 단절이 일어난 부분을 한번 살펴보러 가자고. 자, as a result, 그 결과, 즉 비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 결과 people with blindness at birth, 지금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은요, develop, 개발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는데 어떤 능력? 투부정사 이하가 수식하고 있어요.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데 뭐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The collection of experiences and memories, 경험과 기억의 모음집, 내가 수집한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데요. 자, 이때 경험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경험과 기억입니까? 자, 이러한 비시각적 감각에서 나온 경험과 기억입니다. 어때? 우리 앞에서 봤었던 문장이랑 결국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2번 다음 문제 갈까요? The dreams of a person. 어떤 사람의 꿈입니다. 꿈.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s been without sight since birth. 또다시 선천적 시각장애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즉 태어날 때부터 시력 없이 지내온 사람이니까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죠. 자, 이 사람의 꿈은요. can be 뭐일 수 있습니까? just as vivid and imaginative as those of someone with normal vision.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데 무슨 구문을 사용해서 비교하고 있지요? as 구문을 사용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as 구문 나오잖아. 그러면 딱 눈에 띄게 일단 세모 표시 한번 해봐봐. 세모 표시를 했더니 구조가 딱 보일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도 이 해석 넣어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꿈은요, 뭐만큼이나 뭐 할 수 있다고요? Someone with normal vision이라고 하면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 이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those, 꿈일 거야, 꿈. The dreams를 갖다가 those라는 대명사로 받은 거죠. 자, 꿈들만큼이나 뭐 할 수 있다고요? vivid, 생생하고요.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그 시각적인 감각, 그 경험이나 기억은 없다라 할지라도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꿈만큼이나 생생하고 상상력도 풍부할 수 있다고요. 아, 지금 그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시각장애인이 꾸는 꿈 얘기를 했어. 얘들아, 이때의 꿈은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그 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they are unique, however. 그러나 그들은 unique, 특별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꿈은요, 여기서 그들은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자, 그들의 꿈은요, are constructed, 구성되거든. 네, 그들의 꿈은 뭐로부터 구성이 되냐면 비시각적인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구성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그 경험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수집해온 경험과 기억이죠. 자,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까는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이 아닌 비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도 한다고요? 그들의 꿈도 이 비시각적 감각에서 온 그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이 된다고요. 아, 다시 말해서 살면서 들었던 소리들이라든지 아니면 만졌던 느낌들이라든지 아니면 맛을 보았던 경험이나 기억이라든지 이렇게 청각, 촉각, 미각 이러한 비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경험도 하고 기억도 쌓았을 거 아니야. 이런 걸로 꿈을 구성한다라는 거지요. 자, 오케이. 비시각적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뭐도 한다고요? 그들이 잠잘 때 꾸는 그 꿈을 구성하기도 한다고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이어서 갑니다. 우리 아직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이 3번이랑 4번을 답으로 많이 골랐더라고. 근데 우리 아직 나올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벗으로 반전시키기에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친구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4번까지도 답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왜 5번인지 한번 근거가 있는지 볼게. 자, person with normal vision.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will dream about, 꿈을 꿀 건데 a familiar friend. 드디어 등장. 자, 자기가 친근한 친구에 대한 꿈을 꿀 거래야. 친구 얘기 나왔어. 자, 친구 꿈을 꿀 건데 이 친구 꿈은 using 뭐를 사용해서 꿀 거냐면 시각적인 기억을 사용해서 꿈을 꿀 거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형태라든지 아니면 빛이라든지 색깔과 같은 그런 시각적인 것을 사용해서 친구 꿈을 꿀 거라고요. 자,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은 꿈을 꿀 때 그 친구의 시각적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되어서 꿈을 꿀 거야. 지금 무슨 얘기했지요?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친구 꿈을 꿀 때 시각적인 걸 사용하더라가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반전시켜도 괜찮니?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의 친구 꿈이랑 이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친구 꿈을 갖다가 지금 반전시키고 있는 거잖아. 대비시키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벗이 나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 몇 번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5번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5번에다가 위치 잡아주고요.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볼까? 자, 그러나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은 친구 꿈을 시각을 사용해서 꾸지만 시각장애인은요, 이 똑같은 친구를 연상할 건데 독특한 경험의 조합을 사용한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친구를 구현하기 위해 작용하는 비시각적 감각에서 왔습니다. 친구의 향기라든지 친구 손의 촉감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친구를 꿈속에서 구현시킬 거라고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럼 5번 다음 문장 마무리하러 갈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정리합니다. 자, people blind at birth.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은요, have similar, 비슷한 overall, 전반적인 꿈의 경험을 가질 거랍니다. 비록 뭐일지라도요, they do not dream in pictures,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나는 시각적인 꿈은 가지지 못한다라 할지라도 이런 꿈의 경험은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은요, 이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한 그 기억이 없다 보니까 꿈을 꿀 때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을 사용해서 꿈을 꾸거나 한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그치? 자,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답은 5번으로 잘 골라줬습니다. 자, 쌤이랑 다시 정답의 근거 잡아보니까 어때요? 그치. 시험장에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여러분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40번 갈 거예요. 요약문 유형이고요. 얘들아, 요약문 유형은 정말 고마운 유형이야. 뭐부터 읽어야 돼? 요약문부터 읽어야 돼. 얘들아, 이 출제자, 글쓴이가 친절하게 글을 요약해 줬다니까? 요약문을 먼저 읽고 내가 찾아야 할 빈칸 A, B 딱 그 두 개의 단어만 캐치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유형입니다. 특히나 이 요약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이 길어요. 연구나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지문이 되게 길어. 이 긴 지문을 다 꼼꼼하고 세세하게 읽으려면 시간이 없지. 가뜩이나 40번인데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뭐 먼저 본다고요? 요약문 먼저 본다고요. 자, 요약문 먼저 보고요. 내가 파악해야 될 빈칸이 이거 두 개야 라고 캐치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특히나 이거는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요약문도 길고 지문도 되게 길지요. 3점에 해당하는 요약문 접근 갑니다. 자, 요약문 먼저 볼 거예요. The studies of Bob. 요 지문도 연구 나오는구나, 연구. 자, 위에 있는 연구는 보여줍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를 보면 되겠다. 자, 연구 결과가 뭐냐면 the children, 아이들인데요. authoritative, 권위 있는 이란 뜻이지요. 자, 이 권위 있는 부모의 아이들은요. 종종 succeed, 성공을 하는데 학업적으로 성공을 한대. 즉, 학업 성취가 좋다라는 거네요. 자, since, 왜냐하면 뒤에 이유 나올 거야. 자, 왜 그 아이들이 학업 성취가 좋냐면은 they are more A to deal with their difficulties. 그들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에 더 A하대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동사 나왔지요? 자,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are affected.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그들 부모의 비한 involvement. involvement라고 하면 관여란 뜻이지. 관여하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관계해서 참여하고 참견하고 개입하는 게 관여라는 거잖아. 자, 그들 부모의 비한 관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업 성취가 좋기도 하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빈칸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쌤이 우리말로 정리해준 이 마인드맵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정리하러 갈까요? 지금 일단 주인공은 이 권위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에요. 자, 이 권위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 어떠하다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 성취가 좋대.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 A, B는 어디에 뚫려 있었습니까? since 이하에 뚫려 있었으니까 그 이유, 근거를 찾아야죠. 자, 왜 학업 성취가 좋아? 그 이유 찾으러 갈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A 빈칸이죠. 그 아이들은 어려움 대처를 갖다가 더 A 한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B에 해당하는 빈칸이지요. 자, 두 번째로 그 아이들은요. 부모의 비한 관여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 A랑 B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찾으러 가는 거야. 지문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치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갈까요?
우리 찾아야 될 빈칸 기억하지? 전략적으로 갑니다. According to study,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청소년들을 연구했어. 그리고 그 연구에 따르면 important factor,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이 청소년들의 학업적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how they respond to challenges. respond to 어디에 반응하다, 대응하다 라는 뜻이잖아. challenges는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요약문에서는요. 어려움에 해당하는 단어가 difficulties가 나왔거든. 지금은 다른 단어로 challenges, 어려움이란 뜻이야. 자, how they respond to challenges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how they deal with difficulties. 요약문에 나온 내용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요. 자, 그들이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요. 자, 살펴보려 할까요? 자, 그 연구는 보고합니다. 뭐를 보고합니까? when, 뭐 할 때, facing difficulties,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청소년들인데 어떤 청소년들 exposed to, 어디에 노출된 즉 무엇을 경험하고 접한이란 뜻이지요. 어디에 노출된 청소년들, 그 권위 있는 양육 방식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지금 얘가 주어 같고요. 얘가 동사간인 겁니다. 그 청소년들은요. ar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less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덜하다라는 거지요. 자, 뭐 할 가능성이 덜합니까? be passive, 수동적이거나 helpless, 무기력하거나 and afraid to fail, 실패할까 봐 두려워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덜하다고요. 자,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지? 지금 권위 있는 양육 방식에 노출된 청소년들, 즉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덜 수동적이고 덜 무기력하고 덜 실패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찌됐든 적극적이고 의지를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A에 해당하는 단어 찾은 것 같은데? 자, 어려운 대처를 더 하고자 하는 거지. 능동적이고요. 의지를 갖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대처를 더 하고자 하는 거라고. 지금 A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어, 얘들아. 자, 이제 B에 해당하는 근거 찾아보러 갈 겁니다. 자,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가 있대. 이 또 다른 연구가 B에 대한 근거를 보여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스콘신이랑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9개의 고등학교에 대한 연구랍니다. 자, 이 연구는 indicates,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줍니까? 자, 아이들, 이 권위 있는 부모의 아이들은 do well in school. 학교에서 잘해. 학업 성취가 좋다고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유 따라 나오네요. 이 부모님들은 put a lot of effort,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한데 어디에다가요? getting involved in. get involved in 이라고 하면 어디에 관여하다라는 뜻이지. 자, 관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많은 노력을 투입을 한답니다. 어디에 관여하는데? 그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관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투입을 한대. 우리 아까 뭐 찾아야 된다 그랬어? 부모의 어떠한 관여의 영향을 받았는가 지금 이거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노력을 갖다가 투입을 했다니까? 거기에 관여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입을 했다라니까? 그럼 뭡니까? 지금 부모의 어떤 관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많은 관여, 많은 노력을 투입한 많은 관여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B까지 찾았어, 얘들아. 여기까지 읽고 선택지 내려가도 답 찾을 수 있다고. 자, 그럼 뒤에는 어떤 부연 설명이 따라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that is, 다시 말해서 앞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자, 권위 있는 부모들은요, 상당히 mo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요. help their children,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숙제하는 거 도와줄 거야. 자, 그 다음 지금 likely to 부정사에 걸리는 to 이어집니다. attend school programs,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도 더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세 번째 to네요. watch their children in sport, 스포츠하고 있는 아이들도 더 관찰할 거야. 자, 네 번째 to입니다. help students select courses, 과목 선택하는 것도 도와줄 거야. 오케이, moreover, 게다가
이 권위 있는 부모들은요, be aware of, 뭐뭐를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잖아. 더 인지하고 있답니다. What their children do, 아이들이 뭐 하는지, 그리고 how they perform,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할까? 아, 그거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갖다가 이 권위 있는 부모들은요,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에 대한 부연 설명 나온 거야? 권위 있는 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의 학교 활동, 학교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더 많이 관여하는구나. 많은 관여의 예시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우리 B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러 갑시다. Finally,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 부모들은요, praise, 칭찬하는 거지요. 자, 이 학업적인 그 훌륭함, 학업적인 우월함과 and the importance of working hard, 근면함의 중요성을 갖다가 칭찬을 하는데 more than, 뭐보다 더 많이 칭찬합니까? Other parents do, 다른 부모들, 즉 권위 있는 부모들이 아닌 다른 부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칭찬을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야, 학업적으로 정말 훌륭해, 정말 잘했어 라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도 성실하게 노력하렴 이라는 칭찬을 더 많이 한다고요. 자, 오케이. 자, 마지막까지 다른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럼 A, B에 해당하는 거 찾으러 가야 되겠네. 자,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더. 하고자 한다 들어간다 했어요. 자, 지금 우리 형태가요. are more A to 부정사 구문이었습니다. 거기에 likely가 들어가면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자, 2번, 3번의 willing은 어떻습니까?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기꺼이 하고자 해요? 괜찮습니다. 자, 4, 5번의 hesitant, 망설이는, 주저하는 이란 뜻이지 망설일 거야? 주저할 거야? 아니야, 얘는 반대예요. 4, 5번은 탈락. 자, B 자리엔 뭐 들어간다 그랬다고요? 더 많은 관여, 이 많은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갈 거라고. 자, 1, 2, 3번 선택지만 좁혀서 보면 되겠네요. random, 무작위의 관여니까 랜덤으로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minimal, 최소한의 관여? 아, 이거 정반대지. 자, 3번, active, 적극적인 관여? 적극적인 관여는 많이 관여한다라는 거니까 답은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 5번도 단어만 한번 볼까요? unwanted, 원치 않는 이란 뜻이잖아. 얘는 당연히 아니고 constant, 끊임없는, 계속적인. 아, 요것도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A에서 탈락됐잖아요. 그치? 따라서 답은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요양문까지 다 풀었어요. 이제 우리 뭐 할 시간? 그치? 마지막 페이지로 딱 넘길 시간. 넘겼더니 지문은 몇 개? 지문은 2개. 그리고 문제는 몇 개? 문제는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네. 길이가 좀 더 긴 2개의 지문을 읽고 5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최소 몇 점? 최소 배점이 10점이야, 10점. 아, 얘들아, 영어 절대평가에서 10점이 얼마나 중요한 점수니. 그러니까 이 장문 유형 있죠? 1지문 2문항, 1지문 3문항 같은 경우에는 꼭 정답 맞춰야 돼요. 점수를 안전하게 확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마음가짐 첫 번째, 길이에 압도당하지 말 것. 너무 길다고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시작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안 풀려. 길이에 압도당하지 말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자, 장문 유형. 내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지금 이 장문 유형 풀려면 나는 평균적으로 한 2분 정도가 필요하네, 한 2분 10초 정도가 필요하네를 안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여유 있게 마련을 해놔야지요. 즉 마지막 페이지 넘기기 전에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나 그거 조절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듣기 끝나고 바로 맨 뒷페이지 넘겨서 이 장문 유형부터 풀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점수 가져갈 수 있거든. 자, 특히 1지문 3문항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점수 가져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1지문 2문항짜리고요. 지금 문제의 유형부터 한번 볼까? 자, 문제의 유형. 첫 번째는 제목 물어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낱말의 쓰임, 낱말의 적절성을 판단하랍니다. 얘들아, 이 낱말의 쓰임이나 제목이나 결국에는 뭐를 찾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주제를 찾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주제를 찾아야 제목을 알 거고요. 주제를 찾아야 그 주제와 관련이 없는 어휘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이 장문 인용 접근할 때에는 난 주제 찾을 거야. 주제 찾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문이 긴 만큼 분명 어려운 문장, 복잡한 문장 구조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주제라면 글쓴이가 쉬운 표현으로 여러 번 보여줄 겁니다. 자, 여러 번 반복되는 그 주제 찾으러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갈게요. UK researchers, 영국의 연구진들은 say, 말합니다. A bedtime. bedtime은 우리 침대에 가는 시간이니까 취침 시간이죠. 자, 취침 시간인데요. 밤 10시랑 11시 사이의 취침 시간이 is best. 최고입니다. 가장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지금 뭐에 관한 글? 취침 시간에 관한 글. 그리고 이 취침 시간이 밤 10시, 11시 사이여야지만 is best. best랍니다. 최고랍니다. 자, 오케이. 자, they say. 그들은 또 말합니다.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go to sleep, 잠자리에 드는데 이 시간대 사이에, 즉 밤 10시와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은 have a lower risk of heart disease. heart disease는 심장과 관련된 심장 질환이잖아. risk는 위험성이니까요. 심장 질환의 lower, 더 낮은 위험성을 가집니다. 얘들아, 어때요?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지요? 지금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게 베스트야 라고 했어. 그럼 베스트라고 하는 건 좋다라는 거고 우리 건강에도 좋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시간대에 자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장 질환의 위험이 더 낮아지겠지. 이거 좋다며. 이 시간대 자는 거 좋으니까요. A 어휘는 괜찮구나.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뭐 나와요? 6 years ago, 6년 전에? 6년 전에라고 하는 건 뭔가 구체적인 예시, 연구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잖아. 자, 이 6년 전에 연구진들 이거 했대. 즉, 뒤에 나오는 연구는요. 앞에 등장한 이 주제를 갖다가 뒷받침해 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앞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연구가 뒷받침할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확실히 잡고 가야겠는데? 자,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밤 10시와 11시 사이에 자는 이 취침 시간이 베스트래. 이때 자야 한대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게 베스트라고요? 이때 자야지만 심장 질환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연구 내용 들어갑니다. 자, 6 years ago, 6년 전에. 그럼 우리 연구에서 뭐 살펴봐야 돼? 연구 결과가 앞에서 찾은 내용이랑 동일한지 거기에 주목해서 보면 되지 않겠어? 자, 6년 전에 연구진들은 collected, 수집했습니다. 데이터를요. 뭐에 대한 데이터를요? 수면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 대상자는 8만 명의 volunteers, 자원자였답니다. 저 실험 참가할게요 라고 한 8만 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지금 수면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요. 자, 이 자원자들은요, had to wear a special watch, 특별한 시계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for 7 days, 7일 동안요. 자,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요, could collect data,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그들의 sleep and waking times, 수면 시간, 그러니까 잠이 드는 그 취침 시간,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이죠. 그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대요. 우리 막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착용하면은 쌤도 처음 착용해보고 깜짝 놀란 게 글쎄 막 일어났더니 수연님 몇 시에 주무셨네요. 몇 시간 주무셨어요. 뭐 이런 게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그 특별한 시계를 착용을 함으로써 이 연구진들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다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The scientists then monitored. 과학자들은 그런 다음에 monitor, 관찰했습니다. 뭐를 관찰했어요? 이 자원자들의 health,
건강을 관찰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3,000명의 자원자들은 나중에 보여주었는데요. Heart problems, 심장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줬대. 자, 그럼 예측해봐. 이 사람들 언제 잤겠어? 밤 10시에서 11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일찍 자거나 그것보다 더 늦게 잤으니까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겠지요. 자, 그들은요, went to bed earlier, 더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or later, 더 늦게 잠자리에 갔답니다. then 뭐보다요? The ideal 10 p.m. to 11 p.m. time frame. time frame은 시간대죠. 즉 10시, 밤 10시에서 밤 11시 시간대가 그게 이상적인 시간대잖아. 우리 아까 앞에서 이때 자는 게 베스트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B의 단어는 괜찮아? 자, 이상적인 요 시간대보다 더 일찍 아니면 더 늦게 잠을 잔 겁니다. 잠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문제를 나중에 보여줬구나. 자, 연구 결과 어때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주제로 예측했었던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요. 이 주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찾은 내용이 주제가 맞을 것 같다. 그치요? 오케이. 자, 이어서 갈까요? 자, one of the authors of the study, Dr. David Plans, 그 연구의 저작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 연구를 이제 계획해가지고 한 사람 중 한 명인 Dr. David Plans는요, commented on his research and the effects of bedtimes on the health of our heart. 자, comment라고 하면 동사로 쓰여서 언급하다라는 뜻이야. 자, 뭐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까? 그의 연구랑 effects라고 하면 영향력, 효과라는 뜻이지. 자, 요 명사는 어떻게 쓰이냐면 the effects of A on B의 형태로 쓰여서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bedtimes, 취침 시간이 우리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얘들아, 지금 앞에 나온 연구가 이 연구였잖아. 그치? 취침 시간이 우리의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거 당연히 적절하지요. 그쵸? 10번도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could not give a certain cause for their result. 그들 결과에 관한 특정 이유를 제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정말 특정 원인을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보여준다고요. 일찍 아니면 늦게 잠을 자는 것은 취침 시간은 may be mo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disrupt, 혼란케 하다. 혼란케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The body clock, 우리의 체내 시계를 갖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이 뭐라고 밝혀진 겁니까? 자, 지금 이때 자야 되는데 더 일찍, 더 늦게 잠을 자는 거는 우리의 체내 시계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다고요. 얘들아, 체내 시계가 혼란스러워지면은 with positive consequences for cardiovascular health, 심장 혈관을 다행히 별표 단어로 줬어요. 우리의 심장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야.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우리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때 잠을 자는 게 베스트야. 더 일찍, 더 늦게 잠을 자게 되면 우리의 체내 시계를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의 심장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 가지고 왔겠지. 따라서 D번의 단어는 positive가 아니라 negative, 부정적인에 해당하는 negative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휘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He said, 그는 말했지요. It was important for our body to wake up to the morning light. 얘들아, 요 구조 뭡니까? 지금 it은 껍데기뿐인 형식상의 주어고요.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입니다. 앞에 있는 for our body는 뭐예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요. wake up. 깨어나는데 아침 빛에 맞추어 일어나는 것은 important, 중요하다.
하답니다. 아침 빛에 맞추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딱 햇빛이 내 방을 쫙 비쳤을 때 눈을 딱 뜨는 거 있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그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said라는 동사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또 뭐라고 말했냐면 The worst time to go to bed. 잠자리에 드는 최악의 시간은 was after midnight. midnight은 자정이잖아요. 즉, 밤 12시 이후에 자는 게 최악이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may reduce, 감소시킬지도 모르거든요. The likelihood, 가능성이죠. of seeing morning light, 아침 빛을 볼 가능성을 감소시킬지도 모르거든. 그쵸? 우리 밤 늦게 잤어. 막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에 잤어. 그럼 다음날 늦게 눈을 뜨잖아. 그러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 그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은 자정 이후에 잠이 드는 것은 아침빛을 볼 가능성을 갖다가 reduce, 줄어들게 하겠지요. 그치? 늦잠 잘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아침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reset, 재설정을 해준대. 자, 뭐를 재설정해 줍니까? 우리의 체내 시계를 재설정을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딱 햇빛을 받아서 눈을 떴어. 일어났어. 그럼 우리 체내 시계가 뭐라고 하는 거야? 자, 햇빛을 보고 눈을 떴으니 이제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야. 너는 이따가 한 12시간 정도 열심히 생활하고 다시 자야 돼. 이 정도를 알려주는 체내 시계를 재설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아침 빛을 볼 가능성을 낮춘다고요. 오케이. 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We risk. risk가 동사로 쓰였죠. 뭐뭐의 위험을 안다라는 뜻으로 쓰였어. 자, 그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을 안는답니다. 만약 뭐 하면 우리의 체내 시계가 is not reset properly. 적절하게 재설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심장 관련 질환의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고요. 자, reset이란 동사가 지금 BPP의 형태로 쓰인 거거든. 얘는 현재, 과거, 그 다음 PP 형태까지 똑같이 reset 이렇게 생겼지요. 여기에서 PP 형태로 쓰인 것까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제 답 찾으러 갈까요? 우리 제목은 사실 앞부분만 읽고도 바로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1번 The best bedtime for your heart. 너의 심장을 위한 최적의 취침 시간. 1번이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랍니다. 자, 2번 늦은 취침 시간은 나이의 문제? 지금 나이와 관련된 거 안 나왔어요. 3번 for sound sleep. sound sleep은 숙면. 충분한 잠을 취하는 거거든. 자, 숙면을 위해서 turn off the light. 불을 꺼라? 아니죠. 자, 4번 수면 패턴은 성격을 반영한다? personalities, 성격에 관련된 내용 아니었고요. 5번 규칙적인 운동은 a miracle for good sleep, 깊은 잠을 위한 기적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이런 얘기 아니었고 답은 1번 골라줬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어휘답 몇 번 골라줬어요? 4번 골라줘서 positive를 negative로 바꿔줬던 거 기억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 1지문 3문항짜리 장문 가는데 이거는 쉬워. 하나의 소설책 읽듯이 재미있는 이야기 읽듯이 가볍게 읽는 게 훨씬 더 베스트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문제 유형들이 따라오는지 살펴보면요. 자, 지금 순서 유형 나왔어요. 그 다음 지칭 추론 나오고요. 내용 불일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하는 건 이 순서 유형이지. 순서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이 지칭 추론이랑 내용 불일치를 해결해주면 되는데요.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요. 큼직큼직한 사건 위주로, 즉 각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캐치해서 순서를 먼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문제에 6점 배점되어 있어요. 이거는 꼭 갖고 가야 하는 점수라는 거. 자, 그럼 A 단락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잡아주면 되겠네. A 단락 갑니다. Once, 한때. A farmer, 농부가요. Lost his precious watch, 귀중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His barn, 헛간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it may have appeared,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죠. 뭐였을지도 몰라요. appear to 부정사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니까 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까?
An ordinary watch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평범한 시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 이것은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행복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갖다가 그에게는 가져다 주었다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시계를 갖다가 헛간에서 잃어버린 거죠. 자, i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him. 자, 이것은요, 이 잃어버린 그 소중한 시계는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의 힘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요? 아, 농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요, 그 이니셜, 그 대문자만 따가지고 표시해주면서 풀어야 되거든. 내 기억력에 의존하면 또 마킹 실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서 읽는 겁니다. 자, 우리도 같이 표시할까요? 지금 A, B, C, D, E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줘야 되는 거고요. A가 가리키는 건 a farmer, 농부를 가리키는 거라고. 자, 오케이. 어쨌든 너무 중요한 거래. 자, after searching for it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계를 찾은 뒤에 그 나이가 든 농부는요, became exhausted. 지친이란 뜻이지? 아, 지쳤어. 지금 오랜 시간 헛간에서 시계를 찾다가 지쳤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B, C, D 순서대로 쌤은 앞부분만 읽으면서요, 순서에 대한 단서를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자, B단락의 앞부분 한번 갈까요? The number of children looking for the watch. 자, 지금 뭐라고? 시계를 찾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이라고 나오네. 지금 아이들이 시계를 찾고 있대요. 갑자기 아이들이 등장해서 시계를 찾는다? 자, 아이들이 먼저 앞에 등장을 해줘야 되겠어. B는 첫 번째 순서가 아닌 것 같지요? 자, C단락은 어떻습니까? After a little while, 잠시 후에 그 소년이 나왔습니다. With the farmer's watch in his hand. 이 소년이 글쎄 시계를 찾았네? 그의 소원에 농부의 시계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소년이 누군지 그 앞에 과정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C단락도 첫 번째 순서가 아니야. 그럼 우리 D단락이 첫 번째 순서겠다. 따라서 가능한 순서는 뭡니까? D, B, C의 순서구나. D, C, B의 순서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D단락 갑니다. However, 그러나 그 지친 농부는요, did not want to give up on the search for his watch. 자, 그의 시계를 찾는 것을 give up on, 포기하다라는 뜻이지 포기하기가 싫었어.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두 개의 동사 연결돼요. asked, 물어봤습니다. 부탁을 한 거지요. A group of children playing outside. 밖에서 놀고 있는 그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to help him, 그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지금 ask라는 동사가요, 목적어 나오고요, to 부정사 나와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부탁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지.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아, 나 시계 찾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지금 누구 등장했습니까? 아이들 등장해 줬습니다. 체크하고요. 자, he promised. 그는 약속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보상을 약속을 했답니다. 그 시계를 찾아준 사람한테 야, 아주 매력적인 보상 하나 해줄게. 선물 줄게 하면서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he는 누구예요? 지금 아이들이랑 약속한 he는 당연히 농부지, 농부. 따라서 E가 가리키는 것도 a farmer, 농부가 되겠네요. 자, 오케이. 자, D단락 이어서 갑니다. 자, after hearing about the reward, 그 보상에 대해서 듣고 난 후에 지금 농부가 야, 시계 찾으면 매력적인 보상 해줄게 라고 했잖아. 그 보상을 듣고 난 후에 아이들은 hurried inside, 서둘러서 그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동사죠. went, 막 다녔어. drew and round the entire pile of hay. 자, 지금 이 표현 조금 어려운데요. hay는 건초예요, 건초. 우리 헛간 같은 데에 막 쌓여있는 그 베어다가 말린 풀 있지? 그 건초에 파일은 덤입니다. 막 쌓여있는 덤이고 entire, 전체의 라는 뜻이니까 그 건초가 쌓여있는 그 전체 덤이 사이를 갖다가 그 주변에 갖다가 막 다닌 겁니다. 뭐 하면서? 시계를 찾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매력적인 보상을 듣고 난 뒤에 시계 찾아야지 하고 헛간에 막 서둘러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고 있는 거죠. After a long time searching for it, 그 시계를 찾고 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 몇몇 아이들은요, got tired, 지쳐서 and gave up, 포기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는 아이들이 속속 들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린 이제 D단락 끝났고요. B로 갈지 C로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일단 B단락에 나왔던 아이들은 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뭐 하는 상황이야? 지쳐서 포기하는 상황인데 한 소년이 시계를 들고 나타나? 그것보다는 아이들 얘기를 먼저 꺼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따라서 어디 순서로 가면 되겠습니까? B단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B단락으로 가서 한번 맞는지 볼게요. 자, 시계를 찾는 아이들의 수는 얘가 주어의 핵이죠. 천천히 decreased, 감소했습니다. 맞지? 아이들이 너무 지치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나오니까 시계를 찾는 아이들의 수는 감소를 한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로지 몇몇 지친 아이들이 were left, 남았습니다. 흐름 괜찮지? 따라 순서 잡으면요, 우리 D, B, C의 순서로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몇몇 아이들만 남았어. 자, 그래서 농부는요, gave up all hope of finding it. 그 시계를 찾는 모든 희망을 갖다가 gave up,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동사 찾아서 갑니다. call off라고 하면 멈추다, 중단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멈췄답니다. 찾는 것을 이제 멈췄대. 자, 그리고 just when, 바로 뭐 할 때, 그 농부가요, 헛간의 문을 막 닫으려고 할 때 한 작은 소년이 와가지고 어린 소년이요, came up to him, 그에게 다가와서는 물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사고요. 이때 ask도 마찬가지. ask, 목적어, to 부정사의 구조로 쓰여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한 거지. 그러니까 그 소년이 와가지고는요, 농부한테 give him another chance.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농부가 이제 포기하고 헛간문 닫아야지 하고 있는데 소년이 와가지고 저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치? 자, 그 농부는요, did not want to lose out on any chance of finding the watch. 그 시계를 찾는 그 어떤 가능성도 lose out on, 놓치다 라는 뜻이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et him in the barn, 그를 헛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얘들아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를 헛간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라고 했던 a little boy가 B의 힘, 얘가 가리키는 거잖아. 자, 따라서 우리 B가 가리키는 거는 소년이네요. 소년. 따라서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거는 기호 B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벌써 두 문제나 해결했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단락 넘어와서 봅니다. C단락 넘어와서요. 자, after a little while,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소년은 나왔는데요. 그의 손에 농부의 시계를 들고 나왔어. 시계를 찾은 겁니다. 오케이. 자, he was happily surprised. 농부겠죠? 농부는 행복에 겨워서 막 놀랐어. 그리고 물어봤지요. 자, 어떻게 그 소년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시계를 찾는 데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 뭐 하는 동안 모든 다른 애들은 had failed, 실패했잖아. 즉, 다른 애들 다 실패했는데 너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니? 를 갖다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기호 C번의 he가 가리키는 거는 농부였습니다. 자, 그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 just sat there. 저 그냥 거기에 앉아서요. and tried listening. 들으려고 했어요. 자, 뭐를 들으려고 했어요? The sound of the watch. 시계 소리를 들으려고 했어요. 얘들아, 완전 조용한 방에 가만히 있다 보면 째깍, 째깍 하는 시계 소리 들릴 때 있지? 그 시계 소리를 들으려고 했대. In silence. 침묵 속에서 it was much easier. 자, 지금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비교급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to 부정사 이하가 내용상에 주어지요. 자, 뭐가 훨씬 더 쉬웠습니까? 그 시계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서둘러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헤집고 다니면서 시계를 찾는 거 말고 그냥 조용한 침묵 속에서 시계 소리 가만히 듣고 그 방향을 따라가니까 시계를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나왔습니다. He was delighted. he는 농부 가리키지요. 오케이. 마지막 D번까지 farmer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는 기뻤어. 뭐해서 기뻤습니까? 그 시계를 다시 찾아서 기뻤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한테 약속한 대로 보상을 해주었대. 아, 근데 보상의 내용이 뭔지 안 나와. 좀 궁금한데, 그치? 그 아이들을 막 그렇게 서둘러서 들어가게 한 그 보상이 무엇이었을까, 그치? 요즘 유행하는 빵인가? 그 스티커인가? 좀 궁금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D번은 아까 읽었으니까요. 답 찾으러 갈게요. 자, 순서 우리 D, B, C의 순서로 찾았으니까 4번이야, 4번. 4번 골라주고요. 자, 지금 지친 추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우리 기호 B번만 그 소년을 가리켰지요. 따라서 2번 골라주면 되고요. 자, 내용 불일치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1번, 농부의 시계는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시계였고요. 2번, 한 어린 소년이 농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요청했지요. 동그라미. 3번, 소년이 한 손에 농부의 시계를 들고 나왔습니까? 시계 찾았습니다. 4번, 아이들은 시계를 찾기 위해 헛간을 뛰쳐나왔어요? 아니요. 서둘러서 inside, 안으로 들어갔지요. 답 4번 되겠네. 5번, 아이들 중 일부는 지쳐서 시계 찾기를 포기했고 몇몇 아이들만 남았었지요. 동그라미. 그래서 답 찾으면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문항까지 풀이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친 몸을 이끌고 완강까지 한 여러분 분명히 영어 실력 쑥쑥 올라갔을 겁니다. 자, 앞으로 남은 모든 시험, 여러분의 모든 목표에서 원하는 결과 다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고요. 우리는 또 다른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